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7일 막이 올랐습니다. 295명이 탑승한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17일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됐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높은 관세를 매겨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17일 2주택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박강성의 노래입니다. 내일을 기다려. 잊어야 한다고 눈을 감으면 가까운 빛으로 다가오는 것을 낙엽이 지기 전에 돌아서려니 벌써 눈이 내리네. 하지만 어쩌나 그리울 때면 지나간 날들을 사랑이라 여기고 흐르는 시간 속에 나를 달래며 잊을 수는 없을까. 아는지 모르는지 웃음만 보이던 그대가 커피 한 잔의 추억은 아닌 거야.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슬픈 사랑의 비밀을 간직한 채 또다시 내일을 기다려. 내일을 기다려. 아는지 모르는지 웃음만 보이던 그대가 커피 한 잔의 추억은 아닌 거야.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슬픈 사랑의 비밀을 간직한 채 또다시 내일을 기다려. 내일을 기다려. 내일을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7일 막이 올랐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여야 모두 이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미니 총선급 선거 승리를 향해 13일간의 피말리는 레이스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 때와는 달리 박근혜 마케팅 대신 지역 일꾼론을 앞세워 표밭 공략에 나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총리 장관 후보자의 이딴 낙마 등을 지적하며 다시 한번 정권 심판론의 깃발을 올렸다.
여야는 이번 재보선에서 권역별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6곳, 영남 2곳, 호남 4곳, 충청 3곳에서 격돌한다. 특히 서울 동작을과 수원 삼각벨트 선거구가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초반 판세 전망은 여야 모두 조심스럽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최소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며 15곳 중 최소 4곳을 목표로 지시했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사무총장은 원래 우리 의석 5곳을 기본으로 찾아오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체제는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출범하자마자 전국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 차기 총선 대선을 향한 여권의 항로에 급격한 변침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활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새정치연합은 권은희 전략공천 파동으로 야권 지지층의 결속력이 약화되면서 호남 외 전 지역에서 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선거 결과에 따라선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통화에서 처음에 재보선 국면이 시작될 때는 야당이 페널티킥을 차고 여당이 수비하는 국면이었다며 하지만 야당의 공천 파동으로 상호 승부차기로 바뀌었다. 야당은 7대8이나 6대9를 생각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세계일보였습니다. 295명이 탑승한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17일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됐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AP통신은 이 여객기가 미사일을 맞고 추락했다고 전했다. 탑승자는 전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추된 항공기는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보잉 777 기종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쿠알라룸푸르로 가던 중이었다. 사고기에는 승객 280명과 승무원 15명이 타고 있었으며 한국인 탑승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항공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고기가 러시아 국경을 80km 앞두고 고도가 낮아지기 시작했으며 지상으로 추락한 뒤 화염에 휩싸인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이 항공기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상공 10km를 날다가 격추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우크라이나 내무부가 보잉 항공기 추락으로 약 300명이 사망했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항공도 트위터를 통해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한 MH17과 연락이 끊어졌다며 마지막 교신지는 우크라이나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는 수송기 한 대와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항공기들을 러시아 측이 격추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높은 관세를 매겨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쌀 관세와 실시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은 연간 40만 9천 톤까지만 의무 수입하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의무 수입량을 초과하는 수입쌀에 관세를 매기돼 수입 한도는 없어진다는 얘기다. 한국은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타결하면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다만 쌀에 대해선 올해까지 조건부 예외를 인정받아 왔다. 대신 95년 5만 1,000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했고 이 의무 수입량은 매년 늘어나 올해는 40만 9천 톤을 들여오게 돼 있다. 이는 올해 쌀 소비량의 9%에 해당한다. 이에 정부는 의무 수입량을 더 늘리는 것보다 개방을 하되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게 국내 시장 보호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은 400%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단 의무 수입 물량인 40만 9천 톤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매긴다. 하지만 농민단체와 야당의 반대는 정부가 넘어야 할 사안이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쌀 관세와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쌀 시장을 개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17일 2주택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 임대소득 과세 대상을 당초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출석해 2주택자 전세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필요하게 주택시장에 불안감을 준다며 2주택자 전세에 대한 과세는 철회하고 전문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임대차 시장 선진화 입법을 추진하기로 당정 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 부의장도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의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과세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설득한 끝에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조만간 전세 과세 부분만을 제외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정의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이 언제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해당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다주택자 등 부자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20, 30년 전 과거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과세 철회 방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김정원의 노래입니다. 당신의 창을 엽니다. 사랑이란 그런가요? 견딜 수 없는 이 그리움,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이런 내가 바보 같나요? 지난 밤엔 한숨도 못 자고 뒤척이며 긴긴 밤 세웠죠. 하늘 아래 어디서 사랑으로 내게 온 그대는 나의 마지막 사랑.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의 창을 엽니다. 그대 있음에 오늘 하루도 설레는 나의 사랑. 사랑이란 그런가요? 견딜 수 없는 이 그리움,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이런 내가 바보 같나요? 지난 밤엔 한숨도 못 자고 뒤척이며 긴긴 밤 세웠죠. 하늘 아래 어디서 사랑으로 내게 온 그대는 나의 마지막 사랑.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의 창을 엽니다. 그대 있음에 오늘 하루도 설레는 나의 사랑. 그대 있음에 오늘 하루도 설레는 나의 사랑. 다음은 정치면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유진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면직을 제거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후임 장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현직 장관에게 면직을 통보한 것은 퍽 이례적이다. 2기 내각 인선에 3개월을 보낸 박 대통령이 이번엔 스스로 국정공백을 초래하면서까지 기존 장관을 면직 처분하는 이유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내각에 사람을 쓰는 것도 쓴 사람을 내보내는 것도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개각 발표 때 해당 장관들이 이미 사표를 제출한 터라 예정된 절차를 진행한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고 물러날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김기춘 비서실장이 해당 장관들에게 전화로 면직 사실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물러나는 장관도 후임자가 확정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는 게 관례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정홍원 총리의 사퇴 발표 이후 후임자 임명 전까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총리직을 계속 수행해달라며 스스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밝힌 바 있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발령을 받은 뒤에도 후임 한민구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기도 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17일 오후 4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앞 잔디밭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주말마다 국회 잔디밭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기념하는 열린 국회 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유족들의 항의로 행사가 중단됐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정 의장의 기념사가 끝나고 김민숙 명창의 공연이 이어졌다. 지난 주말부터 세월호 유족들이 국회에 들어와 있는 점을 감안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내용의 공연이었다. 그러나 공연 도중 행사장 주변에 세월호 유족 40여 명이 몰려들어 공연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용히 피켓만 들고 국회 경위들과 대치했지만 얼마 안가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 안 됐는데 뭐 하는 짓이냐, 집어치우라는 고함이 터져나왔다. 유족들의 항의가 점점 더 거칠어져 행사가 불가능한 지경이 되자 오후 5시쯤 정 의장은 마이크를 잡고 나와 참석한 시민들에게 오늘 기념식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족들을 향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배려했는데 이러면 곤란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자 유족 측에서 야유가 쏟아졌다. 정 의장은 굳은 얼굴로 국회의장한테 이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 중 한 명이 정 의장에게 달려들어 마이크를 빼앗았고 놀란 의장실 관계자들이 그 유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뒤엉키며 몸싸움이 벌어졌다. 조금 뒤 정 의장은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일부 유족은 정의화 물러나라고 외쳤다. 의장실 관계자는 미리 유족 측에 이번 행사에 대해 양해를 구했고 공연 내용도 진혼의 의미였는데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 의장은 세월호 유족들의 농성을 감안해 이날 예정됐던 KBS 열린음악회 국회 녹화와 공군 특수비행단인 블랙이글의 축하 비행을 취소한 상태였다. 한편 이날도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실패했다. 특별법에 따라 꾸려질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문제가 끝까지 발목을 잡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서 제출, 출석, 동행 명령권뿐 아니라 조사위원회가 특별사법경찰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별사법경찰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집행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건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될 것이라며 완강히 반대했다. 대신 검찰의 특별검사나 특임검사를 두고 조사위원회의 요구사항을 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리얼미터가 새누리당 7월 14일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 15일, 16일 조사해 1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대표는 새누리당 내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14.5%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12.9%, 정몽준 전 의원은 8.7%로 각각 2, 3위에 올랐다. 김 대표는 지난주 실시된 조사에서는 8%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했지만 일주일 만에 지지율이 6.5%포인트나 올랐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탄 인사 실패와 세월호 참사 여파로 하향세를 보였던 여론 지지율을 점차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지난 8일 44.5%였지만 16일 조사에서는 50.1%를 기록해 50%대 지지율로 복귀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유무선 혼합 전화 조사 방식으로 실시가 됐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다. 조선일보였습니다. 오종민이 부릅니다. 널 위한 노래.
지쳤었나봐 세상 속에서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그렇게 앞만 보며 살았지 널 곁에 두고도 그런 내 곁에 못난 내 곁에 무슨 생각으로 넌 있어준 건지 기다리게만 하고 울리기도 했지만 넌 언제나 그 자리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제 널 위해 살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그래왔듯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늦은 나의 후회마저도 변함없이 바라보는 너 내게 너무나 과분한 사람 내 곁에 있게 해서 미안한 사람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널 사랑할 거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제 널 위해 살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그래왔듯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늦은 나의 후회마저도 변함없이 바라보는 너 내게 너무나 과분한 사람 내 곁에 있게 해서 미안한 사람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널 사랑할 거야 널 사랑할 거야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코스피가 2020선에 도달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공모주 청약에 거액의 자금이 몰리는 등 국내 증시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최근 부쩍 높아진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와 함께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후 내수 부양 등 정책 모멘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코스피는 17일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인 2020선을 넘어섰다. 전 거래일보다 7.42포인트 오른 2020.90에 마감해 지난 5월 23일 기록했던 직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날 코스피 상승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최근 원화 강세 현상이 약해지면서 대형주 강세와 기업 실적 개선이 점쳐지고 있고 견고한 외국인 수급에 코스피는 당분간 상승 흐름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공모주 투자 열풍이 불면서 국내 증시를 떠받칠 자금도 풍부하다는 평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공모기업 한 곳당 평균 청약 증거금은 1조 4,402억 원이었다. 지난해 기록한 9,110억 원보다 58.1% 늘었다. 1,00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곳도 두 곳이나 된다. 지난해엔 한 해 동안 한 곳에 불과했다. 상반기 전체 공모 규모는 2,600억 원대였지만 청약을 위해 모두 11조 5,200억 원이 몰렸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506대 1이었다.
17일까지 이틀간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한 건축자재 업체 윈하이텍은 1조 2,918억 원을 모아 경쟁률 589대 1로 흥행을 이어갔다. 공모 규모만 2조 원대로 예상되는 삼성 SDS가 연내 상장을 준비 중이고 제일모직도 1조 원대 공모가 예정돼 있다. 통화당국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17일 채권금리는 연중 최저치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 대비 0.07%포인트 빠진 2.51%를 기록했다. 국고채 5년물과 10년물 금리도 각각 0.06%포인트와 0.07%포인트 급락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정부의 사내 유보금 과세 방안을 둘러싼 재계의 반발이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재계는 오히려 위축된다고 반박했다. 사내 유보금이 가계로 흘러들 수 있도록 배당을 늘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17일 사내 유보금은 대부분 공장, 토지, 영업권에 이미 투자된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사내 유보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겨두는 자금을 말한다. 이는 단기 금융상품 등 현금성 자산으로만 보유된 게 아니라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 유무형의 모든 자산 형태로 존재한다. 30대 기업은 사내 유보금에서 현금성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낮아져 상당 부분이 실물 자산에 투자됐다는 게 재계 측의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사내 유보금 과세는 내수를 증대시키기는커녕 이중 과세에 따른 추가적인 법인세 증가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과세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배당을 늘리면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경기 성남의 새벽 인력시장을 찾은 최 부총리는 기업이 과도하게 사내 유보금을 쌓아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사내 유보금을 바깥으로 풀도록 유도하는 데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해 과세 방침을 거듭 밝혔다. 세계를 보겠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외화가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어납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건당 송금액이 2,000달러보다 적으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에도 통보되지 않는다. 민간에 넘치는 외화가 이번 조치를 통해 국외로 흘러가면 그만큼 원화값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17일 외국환 은행에 별도 신고 없이 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외화 규모를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르면 건당 1,000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외로 송금할 때 당사자는 외국환 은행에 송금 사유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은행은 한국은행 전산망에 관련 정보를 자동 통보하고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등은 한응 전산망을 통해 송금 내용과 사유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감독기관은 이를 근거로 송금 당사자에 대해 증여나 상속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외환당국은 또 국내에 과도하게 쌓여있는 외화를 바깥으로 흘려보내기 위해 정부가 외국에 지불해야 할 외화를 조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원화 가치가 높을 때 석유 비축유를 미리 구매해 싼 값에 원유를 들여오면서 원고 압력을 분산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정부 비축유는 9,100만 배럴, 민간은 9,600만 배럴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회계상 건설사업 등 2년 이상 유지되는 계속사업은 내년 예상을 앞당겨 집행할 수 있지만 비축유금에는 당해 연도 사업인 만큼 선구매에 대한 법령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외환당국은 또 국제기구에 납입하는 출연금을 조기에 납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고 압력이 강한 타이밍에 어차피 지급해야 할 출연금을 당겨 지급해 한쪽으로 쏠린 외화 수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꺼내든 건 올해 들어 달러당 화폐 가치가 가장 많이 오른 나라가 G20 국가 중 한국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달러당 원화값은 3월 말 대비 5.2% 상승했는데 이는 캐나다 달러와 러시아 루블화, 영국 파운드화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비아의 노래 듣겠습니다. 배3의 무초.
뱃삼에 묻혀 뱃삼에 묻혀 그대여 오늘 밤에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을 고백해줘요. 뱃삼에 묻혀 정열이 넘치는 뜨거운 눈길로 나에게 다가와요. 사랑이 불타는 장밋빛 입술로 나에게 키스해요. 그대의 사랑 안에 살고 싶은 여자랍니다. 뱃삼에 묻혀 뱃삼에 묻혀 그대여 오늘 밤에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을 맹세해줘요. 뱃삼에 묻혀 뱃삼에 묻혀 뱃삼에 묻혀 그대여 오늘 밤에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을 고백해줘요. 뱃삼에 묻혀 정열이 넘치는 뜨거운 눈길로 나에게 다가와요. 사랑이 불타는 장밋빛 입술로 나에게 키스해요. 그대의 사랑 안에 살고 싶은 여자랍니다. 뱃삼에 묻혀 뱃삼에 묻혀 그대여 오늘 밤에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을 맹세해줘요. 뱃삼에 묻혀 그대여 오늘 밤에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을 고백해줘요. 뱃삼에 묻혀 뱃삼에 묻혀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 새벽에 요란하게 천둥 번개가 치기도 했고요. 곳에 따라서는 다소 많은 비가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인천의 송도 지역은 내린 비가 262.5mm나 됐는데 지역적으로 매우 국지적으로 많이 내린 비이고요. 이 밖에 경기 남부 지역과 충청북도 일부 지역도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많은데 지금은 충청남북도 일부 지역과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남았고요. 경기도 지역은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40mm 안팎의 매우 강하고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까지는 국지적으로 이렇게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마전선은 주로 중부지방에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제주도 지방은 비가 내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중부지방과 전라남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낮 사이 가끔 비가 내리다가 이후로 날은 개일 전망이지만 오후 들어서 중부 내륙 지역과 경상남북도 지역은 소나기가 다시 한번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에도 오후에 충청북도 북부와 남부 내륙 일부 지역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초복입니다. 한낮의 더위가 초복더위라고 해서 아주 심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26도에서 32도 사이가 되겠고 강릉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올라 31도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대구와 울산은 30도, 서울과 세종, 대전, 광주, 부산 등은 모두 27도 안팎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9도, 습도는 72%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열차 이용 계획 있으신 분들은 미리 좌석을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요일답게 예매율이 높은 데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예매율과 이용률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가운데 이 시간 현재 하행선 열차 중에는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장항선이 오후 3시 25분에 출발한 열차까지만 좌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선도 동대구역을 기준으로는 일부 KTX 열차와 새마을 열차, 이 밖에 ITX 새마을 열차에 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밖에 호남선과 전라선,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 역시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가 오늘은 오전과 오후 부분적으로 좌석 예매가 가능한데요. 그래도 청량역에서 출발하는 중앙선과 태백선만큼은 아직은 각각 한두 편의 열차를 제외하고 좌석 예매하시기 전반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오늘 상행선 열차도 이번 주 들어 예매율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특히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과 장항선의 예매가 많이 됐고요. 이 구간들은 저녁 8시 이전에 배차된 몇 편의 열차의 좌석이 매진돼서 저녁 8시 이전에 배차된 열차는 부분적으로 좌석 예매가 가능합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KTX 열차와 새마을 열차에 운영하는 자유석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부쩍 많아질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참고로 이 자유석은 기본 운임보다 5%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승차권에 지정된 열차를 기준으로 전후 1시간 이내에 준비된 열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김영보입니다. 사랑할까요? 내 맘에 그대여 운명 같은 그대여 우리 한번 사랑할까요? 세상 내 근심 걱정 다 던져버리고 아무도 몰래 숨어볼까요? 꽃 피우지 못할 사랑 나는야 싫어 아름다운 우리 인생꽃 활짝 피울 거야 사랑의 불꽃 반짝이는 눈 마주쳐요 사랑의 열정 가득 채워 찬 부딪혀요 별빛 쏟아지는 아름다운 이 밤 우리 사랑할까요? 내 맘에 그대여 운명 같은 그대여 우리 정말 사랑할까요? 지나간 추억일랑 다 묻어버리고 아무도 몰래 숨어볼까요? 꽃 피우지 못할 사랑 나는야 싫어 아름다운 우리 인생꽃 활짝 피울 거야 사랑의 불꽃 반짝이는 눈 마주쳐요 사랑의 열정 가득 채워 찬 부딪혀요 별빛 쏟아지는 아름다운 이 밤 우리 사랑할까요? 우리 사랑할까요? 할까요? 사회명계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수색 지원을 하고 복귀하던 소방 헬기가 광주 도심에 추락해
탑승자 5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17일 오전 10시 53분쯤 강원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소속 소방헬기가 광주 광산구 장덕동 부영아파트 옆 인도에 추락했다. 사고로 조종사 정성철 소방경, 조종사 박인돈 소방위, 정비사 안병국 소방장, 구조대원 신영용 소방교, 구조대원 이은교 소방사 등 탑승자 5명이 모두 사망했다. 헬기 추락 지점에서 10m가량 떨어진 버스 승강장에 있던 여고생 1명은 파편에 맞아 다쳤다. 사고 현장은 광주 신흥 택지지구인 수완지구로 아파트, 학교, 원룸 등이 밀집한 곳이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목격자들은 헬기가 상공에서 불이 붙은 상태로 수직으로 추락한 뒤 검은 연기와 함께 화염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헬기 프로펠러와 동체 일부가 주변 상가로 튀어 건물 유리가 깨지기도 했다. 탑승자들은 지난 14일부터 진도 팽목항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수색 지원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자 진도 해역 수색 활동을 중단하고 춘천으로 복귀하기 위해 오전 10시 49분 광주 비행장을 이륙한 뒤 4분 만에 추락했다. 사고 헬기는 추락 1분 전 저공비행과 고공비행을 반복하는 이상 징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기체 결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고 헬기는 강원도 소방본부 제1항공대 소속으로 2001년 프랑스 유로콥터에서 생산돼 국내에 도입됐으며 2011년 전면 해체된 이후 다시 조립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인천지검이 17일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의 부동산과 주식 등 실소유 재산 344억 원어치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로 얻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을 팔거나 양도하는 등 어떤 처분도 할 수 없도록 법원을 통해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유 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추징보전했으며 이번 4번째 청구도 받아들여지면 시가 1,054억여 원의 재산을 묶어놓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유 씨 일가가 횡령,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체 금액 1,291억 원의 81.6% 정도 되는 액수다. 이번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재산은 유 씨가 하나 둘 셋, 옥청, 호미 영농조합 등 영농조합법인 6곳과 측근, 계열사 등의 명의로 사놓은 전국 각지의 토지, 건물 455건, 미국에 도피 중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명의로 유 씨가 갖고 있는 계열사 6곳의 비상장 주식 32만 6,880주이다. 앞서 검찰은 3차례에 걸쳐 유 씨 일가 재산 710억여 원어치에 대해 추징보전을 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이날 유 씨가 은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 금수원 인근 H아파트 16곳과 단독주택 8곳 등 2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경은 이 일대에 유 씨와 그의 도피를 돕는 양회정 씨, 운전기사 등이 은신했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지난해 유우성 씨 간첩 사건의 항소심 재판 당시 담당 검사가 거액을 써서라도 유 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을 구하라는 취지로 국가정보원 측에 요청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국정원 직원 김모 씨 등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 심리로 열린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 공판에 비공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김 씨 등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이 직원들에게 담당 검사가 5천만 원을 써서라도 유 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을 확보하라고 내게 전화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등은 유 씨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과 국정원 사이에 연락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출입경 기록은 유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다. 하지만 출입경 기록을 포함한 증거들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와 이 처장 등은 모해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증거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담당 검사 2명을 증거 조작을 알았거나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으며 이후 자체 감찰을 통해 이들에 대한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일보였습니다.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저축부 임시개장을 일단 불허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오는 8월 에비뉴 활동, 캐주얼동, 엔터테인먼트동을 조기 개장해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려던 롯데의 계획은 당분간 진행이 어렵게 됐다.
서울시는 17일 롯데 측이 지난달 제출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안전방제 교통대책 등 미비사항을 보완토록 통보한다고 밝혔다. 123층 제2롯데월드는 국내 최대 높이의 초고층 건축물이다. 롯데가 임시사용을 신청한 것은 건물의 저층부로 쇼핑몰, 아케이드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롯데는 올 초에 저층호를 개장하려고 했으나 거푸집 추락, 배관 파열,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승인이 미뤄졌다. 잠실역 사거리 교통정체도 논란거리였다. 서울시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은 저층부가 개장하더라도 초고층 타워동 공사가 계속되는 것을 고려해 공사장 안전대책을 더 자세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검토해온 서울시 시민자문단은 최근 제2 롯데월드가 안전교통뿐 아니라 서초노수 싱크홀 등 사회적 논란이 많고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시 수십만 명이 이용하게 될 시설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사안전대책, 소방방제대책, 교통개선대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는 제2 롯데월드 주변 싱크홀에 대해선 이달 21일 별도로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 이에 롯데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상당 부분 조치를 마쳤지만 정식으로 보안 통보가 오면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겠다면서도 싱크홀에 대해선 석촌호수는 인공호수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증발하는 물도 있고 지하로 스며드는 게 갑자기 많아질 수도 있다며 방이동 일대 크고 작은 구멍들은 롯데월드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미 조사됐다고 반복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5년간 최대 14억 원을 준다는 내용으로 자사고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자사고 축소 폐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재정난 와중에 돈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반고와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시교육청이 17일 발표한 자사고 대책은 재정 지원과 서울형 중점학교로 요약된다. 전원을 희망하는 자사고는 일반고 전원 전에 중점학교로 지정돼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중점학교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예술, 체육계열, 자연계열 등의 중점학급을 운영한다. 자사고처럼 입시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진로 적성에 따라 해당 분야를 집중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중점학교 유형은 3가지로 제시됐다. 1유형은 복수 중점학교 과정으로 중점학급 4개에서 8개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1반은 외국어 중점학급, 2반은 과학 중점학급, 3반은 예술 중점학급, 4반은 체육 중점학급으로 운영되는 식이다. 중점학급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돼 해당 분야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 전환 첫 해인 내년 기자재, 시설비 7억 원과 운영비 2억 원을 합해 9억 원을 받으며 2019년까지 총 14억 원을 받는다. 한 해 평균 2억 8천만 원 규모다. 이 유형은 단수 중점학교 과정으로 지원 금액은 모두 10억 원이다. 중점학급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립고 특유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3유형으로 매년 2억 원씩 모두 10억 원을 받는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였습니다. 정기적인 연금 소득이 있는 국내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여성의 노후연금이 남성의 41%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17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국민연금연구원의 제4차 노후보장 패널 조사를 기초로 작성한 한국의 성별연금 격차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 중 남성의 연금 소득은 월 평균 36만 4천 원인데 반해 여성은 월 평균 15만 원으로 남성의 연금 소득 대비 41.3%에 그쳤다. 여성의 월 평균 연금액만 보면 1인 가구 월 최저 생계비의 4분의 1 이하로 여성이 노후 대비에 더 취약한 실정이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월 평균 연금은 25만 4천 원이었다.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연금을 받는 비율은 75.6%였으나 65세 이상 인구 중 57.3%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어 연금액이 작아진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반면 유럽연합 회원국은 65세 이상 인구의 월 평균 연금이 남성 199만 원, 여성 121만 원으로 여성의 연금이 남성의 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액도 한국보다 남성은 5.5배, 여성은 8.1배 많은 수준이다.
또 한국은 1인당 국내 총생산 대비 연간 연금소득의 비율도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비교해 가장 낮았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 수준은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라트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과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이들 국가의 1.6에서 3.2배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노후소득 하락률이 이들 국가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비빔밥과 참치회, 김밥집 등 참기름을 많이 쓰는 서울시내 음식점 50곳을 무작위로 뽑아 사용하는 식용기름을 조사해봤더니 이 가운데 42%인 21개 업소가 참기름 대신에 향미유나 참기름의 일반 식용유를 혼합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21개 업소 가운데 향미유를 쓰는 곳은 18곳, 혼합유를 쓰는 곳은 3곳이었다. 향미유는 식품공전상 식용유지에 향신료와 조미료 등을 혼합한 것으로 조리 또는 가공 때 풍미를 돋우기 위해 사용하는 기름이다. 조사 대상 음식점은 서울 강남구와 종로, 서초, 마포, 영등포구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 무작위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서울 서부지검과 함께 참기름을 쓴다는 다른 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참기름의 시험 검사를 실시하고 표시 실태에 대한 합동 조사를 다시 벌였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김미두의 또 찍고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보고 싶어서 찾아 헤맸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그리워서 이제서야 만났네 내가 찾아 헤맨 그 사람 돌아온다 믿었어요 그대를 믿었어요 봄이 가고 여름 가고 가을 지나 겨울이 와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 변치 않았죠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아팠던 지난 세월 이제 모두 다 잊고 그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개성해적 청진 평양 찍고 개성해적 청진 평양 찍고 보고 싶어서 찾아 헤맸지 개성해주 청춘평양을 그리워서 이제서야 만났네 내가 찾아 헤맨 그 사람 돌아온다 믿었어요 그대를 믿었어요 봄이 가고 여름 가고 가을 지나 겨울이 와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 변치 않았죠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아팠던 지난 세월 이제 모두 다 잊고 그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내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면 기사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공습이 시작된 지 열흘 만인 17일 일시 휴전했으나 휴전 직후 공방을 벌여 사상자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날 한때 외신들은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협정이 타결됐다고 전했지만 양측 모두 이를 부인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집트 카이로에 대표단을 파견해 휴전협상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유엔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휴전했다. 유엔이 휴전 시간 동안 가자 지구내 난민 피난처에 물과 음식 등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일시 휴전은 이스라엘이 먼저 받아들였다. 다만 휴전 도중 하마스가 공격을 하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사미 아부즈흐리 하마스 대변인도 분쟁 현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유엔의 휴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CNN에 말했다. 그러나 휴전 시작을 몇 분 앞두고 이스라엘군 탱크가 가자지구 남부를 포격했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휴전을 파기했다며 박격포 세 발로 대응했다. 휴전 시한이 끝난 직후에도 이스라엘의 공습과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이 다시 오고 갔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이날 현재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230여 명, 부상자는 1,7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이스라엘 당국자가 하마스와의 휴전 협정이 타결됐다고 말했다며 18일 오전 6시부터 휴전이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하마스는 휴전 협정 타결 소식은 오보다 휴전 협상은 진행 중이지만 타결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이스라엘 외교장관도 아직 휴정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앞서 16일 오후 1시에는 가자시티 해변에 이스라엘 해군 함정이 발사한 포탄이 떨어져 15세 미만의 어린이 4명이 숨지고 어린이와 성인 등 7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해변가에서 축구를 하며 놀고 있던 어린이들은 첫 번째 포탄이 떨어졌을 때는 몸을 피했으나 두 번째 포탄을 맞고 희생됐다고 목격자들이 말했다. 이들의 삼촌인 카미스 마르크는 냉혹한 학살이라고 비난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은 위안부라는 우회적인 표현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적절한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이례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17일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권리위원회는 15, 16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본부에서 일본 정부에 관해 심사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일본의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권고했다. 위원회가 일본 정부를 심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2008년에 이어 6년 만으로 24일 최종 의견서를 발표한다. 이 신문은 권리위원회가 2008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과 보상 등을 권고했는데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고 전했다. 특히 권리위원회가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권고한 것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용어 자체로 강제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노예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군 위안부가 1926년 노예조약의 정의에 들어맞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성노예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반론을 펼쳤다. 이 신문은 성노예라는 표현을 국제적으로 정착시킨 인권관련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이 표현을 분명하게 부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아베 신조 정권은 1차 내각 때인 2007년 3월에도 정부가 찾은 자료 가운데 군이나 관원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가기 결정한 바 있다. 권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아베 정권이 주도해 제정한 특별비밀보호법에 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은 방위, 외교 관련 정보 등을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자의적 잣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관료사회 다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20년을 끌어온 관용차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내놨고 리커창 총리는 연일 관료사회를 질타하고 있다. 공산당과 정부는 16일 관용차 개혁에 관한 문건 2개를 발표했다. 하나는 공산당 및 국가공무원, 다른 하나는 지방공무원에 해당된다. 앞으로 장 차관급을 제외한 관료들에 대해 일반적인 업무에서 관용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신 해당 공무원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과장급 이하 매달 500위안에서 국장급 1,300위안으로 책정됐다. 다만 관용차는 국가안전이나 사회안정유지, 긴급 상황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공산당과 국가공무원은 올해 말, 지방공무원은 내년, 국영기업들은 늦어도 2016년까지 관용차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그동안 중국의 공무원들은 관례적으로 배당된 관용차들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 비난을 받아왔다. 보통 지방정부의 국장급 정도만 돼도 아우디를 비롯해 외제차를 관용차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직사회의 부패와 사치 근절을 외치는 시진핑 지도부는 특히 30 경비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용차 경비는 30 경비의 60%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중앙지방정부의 관용차 운영 비용을 3천억 위안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리자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중국에 약 180만 대의 관용차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관용차에 들어가는 경비가 30에서 5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국은 관용차 개혁안이 전면 시행될 경우 1,500억 위안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관용차 운전기사들은 다른 업무로 배정하거나 조기 은퇴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영 CCTV는 올해 말까지 5천여 대 중앙정부 관용 차량이 경매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경부는 17일 1994년 이후 정부가 관용차 개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번번이 관료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왔다면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징계 조치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리커창 총리는 전날 주재한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간부는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숨어버리고 아예 일을 하지 않는다며 게으르고 산만하다. 어떤 이들은 취사 선택식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보여주기식 집행을 한다고 비판했다. 부패 관료에 대한 단호한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뇌물수뢰 혐의로 기소된 왕수이 전 내몽고 자치구 통일전선 공작부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시 주석 집권 후 차관급 관료에 대한 첫 무기징역 선고다. 앞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자오즈융 장시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겸 비서장에 대해 엄중한 기율 위반으로 당적을 박탈하고 과원 직급으로 강등했다고 밝혔다. 차관급 자오 전 비서장은 무려 7단계나 강등됐다. 국민일보였습니다. 17일 AFP 통신이 모바일과 클라우드 업체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18,000명을 감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전체 직원 12만 7천 명의 14%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 4월 노키아를 인수합병한 뒤 겹치는 영역에 대한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당초 예상되던 5천에서 6천 명 수준의 3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감원 계획이 나온 것이다. 최고 경영자 사티아 나델라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노키아와의 합병을 통해 중복되는 직위 12,500여 개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 힘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데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지출해야 할 인건비는 11억에서 16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구체적 통폐합 및 정리 작업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런 전격적인 조치는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애플과 구글에 밀려난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화두는 윈도폰이다. 노키아 대표를 지낸 스티븐 엘롭도 영입했다. 엘롭은 노키아 엑스폰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윈도폰에 접목할 수 있는 사람으로 꼽혀왔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봉순의 멋진 걸. 하루 종일 너만 그리워 온통 네 생각뿐 오늘 밤은 네 품 안에 안겨서 사랑하고 싶어 네 모습이 오늘따라 후끈 내 입술은 반짝반짝 남자다운 네 모습에 반했나봐 내 마음이 자꾸 무너져 사랑이란 이런 걸까 내 얼굴이 붉어지잖아 후끈후끈거려 내 가슴이 떨려 너에게 빠져가나봐 하루 종일 너만 그리워 온통 네 생각뿐 오늘 밤은 네 품 안에 안겨서 사랑하고 싶어
멋진 걸 널 바라보는 나 멋진 걸 내가 떠올려요 난 빠져버렸죠 오늘 밤을 함께 할래요 Let's go 하루 종일 너만 그리워 온통 네 생각뿐 오늘 밤은 네 품 안에 안겨서 사랑하고 싶어 친구 같은 사이인 줄 알았는데 콩닥콩닥 뛰는 내 가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혼자인 걸 네가 알고 유혹한 거니 사랑이란 이런 걸까 내 얼굴이 뜨거워지잖아 후끈후끈거려 내 가슴이 떨려 너에게 빠져가나 봐 하루 종일 너만 그리워 온통 네 생각뿐 오늘 밤은 네 품 안에 안겨서 사랑하고 싶어 후끈후끈거려 내 가슴이 떨려 너에게 빠져가나 봐 하루 종일 너만 그리워 온통 네 생각뿐 오늘 밤은 네 품 안에 안겨서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다음은 사설입니다.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개폐 논의해볼 만하다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사설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7일 지원절 기념사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경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관련해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는지 우리의 미래에 과연 합당한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기존의 잘못된 정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0년대 이후 역대 국회의장들은 지원절 때마다 헌법 개정 논의를 주문했다. 그때마다 개헌은 다들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파장이 워낙 큰 사안이라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정 의장이 개헌 대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선거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현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국민 통합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제각기 장단점이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는 오랫동안 한 선거구에 2인씩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했으나 1988년 13대 총선 때부터 한 선거구에 1인씩 뽑는 소선거구제를 도입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신임 발굴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표가 많은 데다 우리나라처럼 지역성이 강한 나라에서는 지역 편향 투표 가능성이 높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13대 총선에서 평화민주당은 이른바 황색바람으로 호남 37석 중 한겨레 민주당 한 석을 제외한 36석을 차지했다. 반면 대구 경북에서는 민주정의당, 부산 경남에서는 통일민주당이 크게 이겼다. 지역성이 이토록 뚜렷하게 부각된 적이 없었다. 중선거구제였던 12대 총선 때와는 전혀 다른 성적이다. 이런 추세는 24년이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까지 이어져 민주통합당이 호남에서 30석을 석권한 반면 영남에서는 61석 중 3석을 차지한 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지역 감정을 부추겼으며 이후 국회에서의 여야 대립을 심화시켰다. 정 의장은 차제에 선거법을 개정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의중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호남에서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고 영남에서 다수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탄생하도록 하려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20대 총선을 1년 반 남짓 앞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선거에 임박해서 논의하다 보면 제도에 좋고 나쁨에는 관심이 없고 손익계산부터 하기 때문이다. 26년 전 1로 3김의 정치공학적 타협으로 도입된 소선거구제는 현 시점에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혹여 중선거구제 도입이 여의치 않다면 석패율제라도 도입해야 한다. 이는 지역구에서 득표율이 높지만 아깝게 2위로 낙선한 후보의 경우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다. 19대 총선 때 이 제도가 있었다면 대구의 김부겸, 광주의 이정현이 배치를 달 수 있었을 것이다. 국민일보였습니다.
다음은 LTV DTI 완화, 가계부채 부담도 헤아리길이라는 제목의 서울신문 사설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내수경기 부양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을 내놓는다. 이미 언급됐듯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완화책이 담긴다. 또 정부와 여당은 어제 부동산 침체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안을 철회했다. 이외에 실효성 없는 추경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대신 주택기금을 투입하고 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추경안 경제부총리가 거시정책을 확장 운용하겠다며 언급했던 후속 대책이다. 이들 대책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띄워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우려는 것이다. 향후 민생경제 정책도 기존의 기업 중심에서 가계와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기업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고 가계소득은 다시 기업의 투자로 가야 한다는 선순환 논리다. 그동안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폈지만 가계가 온기를 느끼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고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끌어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이 돌게 해 소비를 늘리고 500조 원대의 사내유보금을 투조와 임금 등으로 흘러가게 하겠다는 보관이다. 사내유보금이 5년 전보다 90%나 늘었지만 쌓아만 놓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로 시중에 돈이 넘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속내이고 대기업에서는 사내유보금은 비상금이라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정부 입장은 다르다. 오랜 경제 불황으로 저투자가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 모두가 위축되는 축소균형이 자리한다고 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실물 경기가 크게 위축돼 부동산 경기가 깊은 부진의 골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기 경제팀이 부동산 등 민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임을 피력하는 등 대책을 총망라에 쏟아내는 이유다. 하지만 LTV DTI의 완화책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부동산 대책은 경기를 살리는 데 쓰기 쉬운 방편이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주택담보대출은 실수요자보다 생활자금으로 더 많이 활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수요자 위주 등 제한적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LTV DTI의 완화책을 지역과 업권에 관계없이 단일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보다 촘촘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1,0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 사설이었습니다. 송대관이 부릅니다. 인생은 생방송. 인생은 생방송 홀로 드라마 되돌릴 수 없는 이야기 태어난 그날부터 즉석연기로 세상을 철타기 하네 넘어질 듯 넘어질 때 줄타기 하네 쓰러질 때 줄타기 하네 미움이 넘칠 땐 사랑을 붙잡고 눈물이 넘칠 땐 기쁨을 붙잡고 비바람 부딪히며 살아온 세월 하루가 100년이네 인생은 재방송 안 돼 녹화도 안 돼 오늘도 나 홀로 주인공 인생은 생방송 모노드라마
되돌릴 수 없는 이야기. 태어난 그날부터 숙제를 안고 세상을 줄타기하네. 넘어질 듯 넘어질 듯 줄타기하네. 쓰러질 때 쓰러질 때 줄타기하네. 미움이 넘칠 땐 사랑을 붙잡고 눈물이 넘칠 땐 기쁨을 붙잡고 정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세월 하루가 100년이네. 인생은 재방송 안 돼. 녹화도 안 돼. 오늘도 나 홀로 주인공. 다음은 문화 소식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한양 문고 안에 자리한 갤럭시 한에서 갤러리 한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미술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심포니란 이름이 붙은 시각장애인들의 미술작품 전시회다. 갤러리 벽에는 종이나 실, 점토 등을 이용해 만든 꽃과 나무, 사람 등 70여 점의 소박한 작품이 걸렸다. 개장 첫날인 15일 오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위한 퍼포먼스가 열렸다. 시각장애인 작가들과 관람객 20여 명은 눈을 감은 채 손을 잡고 무용 동작 심리치료사의 북소리에 맞춰 원을 그리며 돌았다. 관람객들은 맨발로 바닥에 놓인 말랑말랑한 점토와 바스락거리는 비닐, 종이, 푹신한 스티로폼 등을 밟으며 감촉을 느끼려 했었다.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은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소망복지원에서 20년 이상 거주해온 시각장애인 20여 명이다. 대부분 자폐증, 지적장애 등 두세 가지 복합장애를 갖고 있으며 보호자가 없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이라는 심리상담센터의 미술교실을 통해 미술을 배웠고 오감을 자극해 만든 독창적인 첫 작품을 세상에 선보였다. 작품 15개를 출품한 김영순 씨는 처음 해보는 것이라 어색하고 서툴렀으나 하나씩 완성해가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꼈다고 말했다. 미술을 이용한 심리상담 치료와 작품 전시를 주관한 예술문화 공익기부단체인 구디버디의 기른영 대표는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도와준다고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내면에 간직된 세상에 대해 알게 됐고 서로 치유받는 경험을 나누게 됐다. 작가들의 지적 능력의 편차가 커 작품을 만든 사연과 과정에 대한 설명이 많은 것이 이번 전시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무료로 갤러리를 내준 김재덕 관장은 작품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회는 21일 오후 1시까지 열린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남자 대학생들은 자신의 결혼 비용으로 1억 814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고 여자 대학생들은 평균 5,974만 원을 예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자가 약 5천만 원 더 들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유계석 교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청년층 대학생의 소비 욕구와 기대 결혼 비용이 기대 결혼 연령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교수는 2012년 5, 6월 서울의 13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가운데 앞으로 결혼할 뜻이 있는 3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상대방의 비용은 제외하고 대학생들 본인이 부담할 것으로 기대하는 결혼 비용은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6억 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8,368만 원이었고 성별로는 남학생이 1억 814만 원, 여학생은 5,974만 원을 예상했다. 실제 결혼할 것으로 계획하는 기대 결혼 연령은 남학생 30.63세, 여학생 28.9세였다. 유 교수는 본인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는 결혼 비용이 높을수록 기대 결혼 연령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남녀 차별적인 결혼 비용 부담 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원화 추세가 고착되고 저출산도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박정수의 노래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고우나 고우나 미우나 당신이 짱이야. 사랑 사랑 영원히 love love I love you. 얼짱도 아냐 몸짱도 아냐 하지만 애교 만점이야. 쌩얼이 좋아 순진해 좋아 마음은 효녀 심정이야. 사랑이 좋아 너라서 좋아 멈춘 딸 아니어도 좋아. 오늘은 고백할 거야. 사랑해 I love you 와하이니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나의 사랑. 미우나 고우나 고우나 미우나 당신이 킹이야. 미우나 고우나 고우나 미우나 당신이 왕이야. 미우나 고우나 고우나 미우나 당신이 짱이야. 사랑 사랑 영원히 love love I love you. Yeah. 사랑이 좋아 너라서 좋아 갈수록 신비했어 좋아. 사나이 순정인 거야. 사랑해 I love you 와하이니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나의 사랑. 미우나 고우나 고우나 미우나 당신이 킹이야. 미우나 고우나 고우나 미우나 당신이 왕이야. 미우나 고우나 고우나 미우나 당신이 짱이야. 사랑 사랑 영원히 love love I love you. Yeah. 미우나 고우나 고우나 미우나 당신이 킹이야. 미우나 고우나 고우나 미우나 당신이 왕이야. 미우나 고우나 고우나 미우나 당신이 짱이야. 사랑 사랑 영원히 love love I love you. Yeah. 사랑 사랑 영원히 love love I love you. Yeah.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의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7일 열린 남북 실무 접촉이 성과 없이 끝이 났습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이날 실무 접촉은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3차례에 걸쳐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양측은 파견 규모, 이동수단, 숙소 문제 등을 논의했다. 북측은 선수단과 응원단 350명씩 역대 최대 규모인 700여 명을 보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선수단은 서해 직항로 항공편을, 응원단은 육로를 이용하고 신변 안전과 통신 보장을 위해 인천항에 만경봉 92호를 정박해두고 응원단 숙소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파견 인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 선수단 공동 입장, 단일팀 공동 응원 제안은 하지 않았다. 우리 측은 북한 응원단 파견에 환영 의사를 밝히고 북한이 이례적으로 육해공 3가지 교통수단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오후 회담에서 갈등이 빚어지면서 한 차례 정회가 이뤄졌고 북한은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 회담 관계자는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답변을 미루고 나중에 서면 제출하겠다고 했고 막판에는 우리의 회담 태도를 파탄 행위라고 지적하며 일방적으로 퇴장했다며 이번처럼 다음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채 회담을 종료한 적은 없었다고 난색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비용 부담 문제가 회담 결렬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측은 참가 선수 경비는 조직위가 지원하지만 응원단의 경기 입장권을 비롯한 치료비는 작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북한에 대한 편의 제공 여부는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등 과거 3차례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북측 비용을 지원했다. 우리 측이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이 북한의 심기를 건드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 보수 논계 기자 소설가인 복거일 씨는 1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포럼의 연사로 나와 오늘날 정치권은 지연 학연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빠져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이에 연연하지 않은 해외 정치인이나 로봇이 정치를 하는 게 낫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주최하는 이 포럼에서 복 씨는 로봇의 진화와 인간의 노후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2002년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일궈낸 거스 히딩크 월드컵 축구대표팀 감독의 예를 들며 사사로운 인연에 얽매이지 않으면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 씨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나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 같은 이들이 한국에서 정치를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며 이보다 로봇이 빅데이터에 의해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면 훨씬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행태에 대한 불만을 상징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복 씨는 이와 함께 로봇이 사람의 지성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면 판사와 의사 등도 로봇이 맡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와 판사가 수술 재판하는 일은 기계적인 작업의 반복으로 재능이 필요 없다며 오히려 재능이 있다면 개인의 소신을 내세우며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튀는 판결을 내리는 등 더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성 측면에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집단의 저항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한 독일 축구 대표팀의 우승 자축 노래와 춤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독일 대표팀은 15일 금이 환영해 독일 통일의 상징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수십만 명의 팬들과 함께 우승을 자축했다. 아르헨티나와 결승전 결승골 주인공 마리오 괴체와 월드컵 최다 골을 세운 미로슬라프 클로제, 슈코드란 무스타피 등 6명의 행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어깨 동무를 하고 허리를 반쯤 숙인 구부정한 자세로 가우초는 이렇게 간다는 노래를 부르며 걷다가 허리를 곧게 펴고는 독일인은 이렇게 간다는 노래를 불렀다. 가우초는 남미의 목동을 뜻한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아르헨티나를 비하하는 행동이다라고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스포츠지 올레 역시 독일 선수들은 스스로 우월한 인종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아르헨티나 기자 빅터 우고 모랄레스는 라디오에 출연해 가우초 춤을 춘 독일 선수 6명은 역겨운 나치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스티안 슈타인슈타이거 등 독일 선수 5명은 한 손을 앞사람 어깨 위에 올렸는데 슈피겔은 4강에서 독일에서 1대7 참패를 당한 브라질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할 때 동작을 흉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독일 선수들의 주장은 달랐다. 당사자인 무스타피는 우리는 세계 챔피언이고 그저 즐기고 싶었다. 우리에게는 그저 노래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독일 루카스 포덜스키도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다고 일축했다. 독일 언론의 의견은 엇갈렸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축하 행사는 자살골과 다름없는 실책이라고 비난했고 테어 타게스 슈피겔은 독일은 슬퍼하는 패자를 괴롭히며 만족을 느꼈다. 축구에 엄청난 멍청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일갈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장혜진의 4개로 전해드리면서 7월 18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너무 서두르지만 견디기 힘이 들 때면 애써 따라오려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천천히
그것이 내겐 소중해 조금 늦는 것 좀 상관없어 내가 지쳐 있을 때 네가 기다려